안녕하세요. 절대갑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방송을 좀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제작을 하다 보니까 자주 많은 프로그램을 올리는 것보다는 정제된 프로그램 잘 만들어서 올리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자료도 더 찾고 그 다음에 신문기사도 더 보고 제 머릿속에서 생각을 더 정리해서 제작을 하는 게 올바른 제작의 방향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오랜만에 지금 제작을 해서 좀 방송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서울 아파트 시장이죠. 지금 부동산 시장에 초미의 관심사는 서울 아파트 시장이에요. 다른 전국적인 시장은 어차피 정부의 규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정부의 예상대로 가격은 다 안정되게 되어 있어요. 전국에 있는 아파트 시장은 서울과 수도권, 세종, 자, 이 세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은 다 안정이 되어 있어요. 자동적으로. 정부의 규제가 다 그렇게 촘촘하게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관심사는 서울시장이에요. 뭐 수도권 시장도 부분적으로 외곽 지역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분양이 나오고 있는 지역들 중심으로 안정되고 있어요. 미분양이 나니까 가격도 당연히 안정되고 있죠. 남양주 별내 같은 지역, 예를 들어서 뭐 안성, 그 밖에 지역, 외곽 지역들. 자, 그런 지역도 이제 안정을 찾고 있고, 세종은 지금 실수요로 가고 있는 시장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여기도 이제 안정을 찾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투자가 들어와서 세종을 사고 그런 시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종은. 자,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장이 문제인 거예요. 서울시장은 말 그대로 실수요 시장인데, 자, 실수요 시장이기도 하고 투자로 접근하는 시장이에요. 아무리 이제 투자로 여러 가지 규제를 만들어서 투자가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고 하지만 아직도 서울은 투자의 그 손길이 가고 있어요.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부분적으로 분명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매물들이 안 나온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던 매물들이 이제 시장에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더 올라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앞으로 서울시장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주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부동산 유튜버들이 많이 이제 채널을 이제 문을 닫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정부의 이제 규제,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라는 것도 만들어 가지고 부동산 유튜버들의 시장 교란 행위를 잡겠다고 선전포고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 그분도 이제 문 닫은 것 같고 마지막 방송하셨고 석가모니인가요? 그분도 인기가 있었죠. 한 7만 유튜버였는데 자, 그분도 갑자기 문 닫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유료 방송 그런 채널도 조금씩 문을 닫는 것 같고 규제가 이제 서서히 이제 죄 오는 거죠. 근데 예전에 제가 그 블로그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유튜브에서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정보가 대칭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어떤 본질적으로 그 부동산이라는 것은 공급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데 어느 곳이 좋다 그것을 방송에서 다 까발리면 그 지역은 급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지역은 급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어떤 한 전문가가 그 사람의 그 어떤 그 능력이라는 것은 두 번째 우리가 제쳐두고 생각하더라도 어떻게 방송에서 그렇게 다 정보를 오픈해 버리면 그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일반인이잖아요. 그 부동산 공부를 평소에 안 하시던 그런 일반인들이 캐서 다 가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동산 그 정보라는 것은 오픈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오픈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번 시장에서 이렇게 많은 빠르게 폭등이 오는 지역별로 그게 이제 수용성 청주 지역이 갑자기 그런 게 심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게 바로 이제 정보가 너무 빨리 유통되고 불특정 다수에게 오픈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부동산 유튜버들의 교란 행위에 대해서 제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제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부동산 유튜브로 하는 채널들은 그런 방송을 좀 자제를 해야 돼요. 어차피 정부에서 이제 제재를 하겠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과징금을 때리고 여러 가지 처벌을 하겠다고 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순수하게
정책적으로 이야기하고 정책적인 그 담론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문제는 수정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시장이 이러이러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 자 이런 이야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우리나라는 그 어떤 자유국가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방송국 PD였던 사람이니까 저는 방송을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방송을 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뭐 유튜브를 닫을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유튜버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재테크 유튜버, 뭐 여러 가지 투자 유튜버죠. 투자 유튜버고 그리고 은퇴 후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그 투자자로서 어떤 살아야 된다.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부동산 투자가 아니더라도 주식 투자도 할 수 있고 금 투자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비트코인 투자도 할 수 있고 뭐 돈이 되는 건 다 투자를 하면서 열심히 은퇴 후에 살아야 된다. 자, 그런 본질을 가지고 저는 방송을 하니까 그것을 제 그 한 PD의 시선으로 여러분들한테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래서 이제 제 아이디를 한 PD라고 한 거예요. 한 PD. 제가 이제 원래 PD 출신이었고 한 PD의 독특한 시선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그것을 알려드려야 된다. 자,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저는 이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그 시선으로 여러분들은 이 채널을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시선으로 제 프로그램들이 어떤 그 좋은 빛이 됐으면 좋겠어요. 선한 효과를 일반 대중들에게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은 버블 구간이라고 분명히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당연히 버블 구간일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의 분양가가 32평이 역세권에 9억, 뭐 평당 거의 뭐 한 3천 가지 않습니까? 거의 3천. 자, 그러한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한 3, 4년, 4년만 뒤돌아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것도 당첨받겠다고 100대 1, 뭐 200대 1, 300대 1 그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 현상은 결국은 지금 초저금리 유동성이에요. 초저금리 유동성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돈의 가치가 너무 떨어진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현재 가격은 올라가 있고 분양가는 싸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초저금리의 유동성에 의해서 지금은 버블이 만들어지고 있는 어떤 시장이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인플레이션이 생겨서 금리가 올라가든지 한다면 당연히 가격은 그 버블은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런 시각으로 우리는 시장을 보자. 기본적인 제 시각입니다, 그게.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8말9초에 서울 아파트 시장의 가격이 안정될 것인가. 자, 그게 가장 큰 이슈예요. 자, 8말9초. 자, 이미 8말9초가 지났죠. 그 8말9초에 어떻게 시장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제가 일단 이 타이틀로는 초조해지는 정부라고 했어요. 자, 정부는 8말9초가 되면 가격이 안정될 것이다. 자,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한번 보시죠. 대체로 시장에서 되는 얘기가 거래량이 줄고 있다. 자, 거래량이 지난달에 비해서 그러니까 7월달에 비해서 8월달의 거래량이 5분의 1이 급감했다고 그래요. 5분의 1이. 자, 9월달 들어서는 더 거래량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건 이제 제가 계속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거래량이 줄고 있으면 보통은 가격이 떨어져야 돼요. 뭐 매수자가 없는 거잖아요. 살 사람이 없으니까 거래가 주는 거잖아요. 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매수자도 많지 않고 매도자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비싼 매물만 있다는 거예요. 비싼 매물만. 가격이 앞으로 더 오를 거야 하니까 매물을 가진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시장에 서울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이 왜 매물을 안 내놓을까요? 그건 당연히 이제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전세 가격이 폭등을 하니까 굳이 팔 필요가 없죠. 전세가가 전세가가 올라가면 이제 매매가 육박해야 되니까 전세가가 올라가면 매매가도 올라간다. 또 그런 게 또 공식이니까 매물을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매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법인 매물이 나와야 된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이 나와야 된다. 자, 보통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자, 법인 매물도 이제 급한 사람은 내놓겠지만, 법인 입장에서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매물이 안 나온다. 자, 그리고 그것도 증여로 돌리고 있어요. 지금 증여로. 그러니까 또 매물이 안 나오고. 또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입장에서는 중과세를 때려버리니까 또 매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비싼 거를 그 소수의 그 30대들, 예를 들어서 40대들, 요즘 뭐 패닉바잉의 주체들이죠. 그분들이 그냥 그 높은 가격에 하나하나씩 사버리는 거예요. 사버리는 거.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현장을 이렇게 현장을 다녀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서 신고가를 찍고 있다는 거예요. 신고가. 전체적으로 거래량은 5분의 1이 급감했는데 전체적인 상승폭은 분명히 둔화되어 있어요. 전체적인 상승폭이죠. 전체적인 평균 상승폭은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뭐 0.43이었는데 8월 말이죠. 이게 8월 30일 1일자로 나온 그 KB 숫자인데 0.38이라고 그래요. 경기도도 0.2 소폭 하락했어요. 소폭 하락. 자, 그리고 매수 우위 지수라는 거죠. 이것도 매수 강도인데, 자, 109에서 101로 매수자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자, 그럼 시장에서 왜 매수자가 줄어들었냐? 너무 비싸니까. 호가가 너무 비싸니까 저 가격엔 내가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매수자 입장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정부는 계속해서 도심지에 또는 뭐 3기 신도시에 그 초건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는 사인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 필요가 있나? 저걸 따라갈 필요가 있나? 자, 그런 생각을 하는 매수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서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신고가를 찍고 있냐? 바로 이제 이런 지역들이 강세를 띠고 있다. 자, 노원구, 도봉구, 은평구, 강북구, 강서구까지. 자, 이런 지역이 왜 강세를 띠냐? 이런 지역이 그 바로 이제 중저가 아파트들이 많은 지역에 중저가, 뭐 6억에서 9억, 뭐 소형 평수는 4억에서 6억, 뭐 그 중형 평수는 6억에서 9억. 자, 이런 아파트들이 강세를 띠고 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전세 가격이 센 지역이니까, 전세 수요가 많은 지역이니까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돌아가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노원구 같은 데가 0.63 최고의 상승률을 보여줬죠. 여기 이제 뭐 여기는 거의 신도시지 않습니까? 오래된 신도시, 생활하기 좋고, 그다음에 그 도시의 연결성이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뭐 그 강남으로 가는 노선이라든지, 뭐 강북으로 가는 노선이라든지, 그 연결성이 또 좋아지니까 요즘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수원 지역에서는 이런 지역들, 수원 영통, 뭐 부천, 뭐 이거 주거 단지로서는 뭐 아주 그 편한 지역이고 직주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안양, 동안구, 만안구, 하남. 자, 이런 지역들이 경기도에서는 강세이다. 자, 그리고 이제 서울 전세 가격이 0.42에서 0.40 조금 떨어졌네요. 다행히도 떨어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전세 매물이 없다라는 거. 없다. 만약에 전세 매물이 없다고 하면 이 전세 수요자가 바로 이런 지역에서 매매를 돌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온 매물을 신고가를 하나 찍으면 그게 또 신고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지금 시장에서 그러한 그 흐름이다. 이러한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게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8말 부추에 전세값은 뭐 어차피 올해 안에 찾기는 어렵다고 보지만은 매매가는 잡힐 줄 알았죠. 왜냐면 다주택자 법인 매물들이 나와가지고 그게 가격을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 종부세, 재산세가 올라가니까 매물들이 나올 것이다 하는데 그게 안 그렇다는 거죠. 자, 그게 정부가 예상대로 안 된 것은 바로 이제 정부가 두 가지 실수를 했어요. 정부가 두 가지 실수. 자, 그건 제가 뒷부분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0대는 4억에서 6억대 아파트를 산다고 그래요. 요게 이제 그 소형 평수 같아요. 강서, 노원구 등의 아파트를 사고 있고, 그리고 30대는 40대는 10억 원 이상까지 손을 대면서 강남으로 진출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러면서 이제 강남에도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신고가가. 자, 그러니까 패닉바잉까지는 아닌데 아직도 그 뭐랄까 실수요자, 전세를 못 찾은 실수요자가 이러한 지역에서 신고가를 계속 찍어가면서 사고 있다. 자, 근데 문제는 지금은 시장이 그런 매수자가 많지 않으니까 가격이 일정 그 상승폭은 둔화되고 매수 우위 지수도 낮아지지만 앞으로 전세 시장이 만약에 공급이 모자라서 전세를 물건 자체가 없다 보면 그게 또다시 제2의 패닉바잉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 문제가 분명히 정부 입장에서는 해결해야 될 숙제이다. 어떤 뭐 너무 그 정부가 내놓은 규제와 정책, 그 3기 신도시 공급 물량, 자, 그런 것만 믿고 있으면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어떤 대안이 있는가 한번 뒤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사실 지금 정부가 지금 되는 일이 없어요. 별로 되는 일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데 부동산 이야기는 아니지만 자 요즘 그 정부가 공공 의료를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뭐 의도는 좋아요. 의도는 좋은데 그 기존의 의사들과 협의가 안 됐지 않습니까?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뭐 기존의 의사들이 파업을 해버리면 뭐 말 그대로 병원이 돌아가지 못하니까 뭐 정부가 추진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이거 뭐 참 중단됐죠. 하다가 중단돼서 뭐 의미가 없어진 거고 뭐 공수처 문제도 이것도 지지부진하고 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랄까요 또 팬데믹이 되다 보니까 행정수도를 지방을 이전하면서 행정수도 이전을 또 홍보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지부진하고 국회 개원하면서 거창하게 이야기했지만 그것도 지지부진하고 그리고 올해 그 행정수도 이전한다고 예산 잡아놓는 거는 그 국회 부는 그 설계 용역비 10억 그거 달랑 잡아놓고 행정수도 이전한다고 그러고 자 이렇게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되는 일이 하나도 되는 일이 없다. 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집값도 지금 정부 예상대로 안 가고 있고 자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 난국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숙제예요. 숙제. 자 지금 숙제 그리고 지금 또 코로나가 또 그 팬데믹으로 가려고 그러고 자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아주 막 사방에 일이 벌어지고 그걸 수습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인데 이럴 때 어떤 중심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럴 때 누군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 중심이 되는 그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누군가 어떤 리더가 나타나서 예를 들어 여당의 리더가 나타나서 그걸 딱 끌고 나가는 어떤 박차고 나가는 어떤 추진해 나가는 그러한 힘이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런 핵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뭐 다른 얘기고. 자 그래서 이제 거래는 줄었는데 이렇게 최근 거래 37% 전체 예를 들어서 100% 중에 37%가 신고가라고 그래요. 이 강남, 노도강, 핵심 입지 아파트. 자 37%가 신고가라는 얘기는 이건 심각한 얘기예요. 심각한 얘기. 중저가 서민 아파트에서도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가격이 아직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 자, 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23번째 대책이 만들어낸 어떤 그 괴물, 슈퍼 괴물. 자, 이게 바로 똘똘한 한 채. 자, 이것 때문에 강남의 아파트들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또 신고가를 찍고 있어요. 심지어는 토지거래 허가 지역인 음마아파트에서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늘 신문 보니까 그 울산에 있는 그 울산의 남구에 있는 그 지역의 또 대장 아파트라고 해야 되나 그런 아파트에서도 또 신문에 보니까 신고가가 나오고 있고 자 이렇게 사람들이 다주택자에서 한 채로 이렇게 몰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가장 좋은 거로 다 몰리고 있다는 거, 가장 좋은 거로. 자,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가 이 23번째 대책의 괴물이 돼서 또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장은 아직 혼란 중이고 전세 가격은 아직 폭등 중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직 시장은 혼란이다. 그리고 정부 예상대로 안정되진 않고 있다. 전세 가격은 폭등이다. 자, 정부의 뜻대로 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8말 9초인데. 자,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정부는 여러 가지 정부의 난제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수습이 되지도 않고. 자, 이렇게 좀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헤매고 있다. 자, 근데 정부가 또 이렇게 손을 놓고 있지는 않겠죠. 이제 이렇게 가격이 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니까 정부 예상대로 안 가니까. 자, 정부는 이제 희망을 줘야 되죠. 어떤 무주택자 그리고 앞으로 청약 대기하시는 분들한테. 자, 그래서 청약 희망 로드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자, 앞으로 내년에 사전 청약을 어떤 단지 할 것이다. 자, 일단 그런 청사진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자,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가격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인 가격의 흐름으로 들어가서 가격이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면은 중저가 아파트가 고가를 밀어 올리는 형국이에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4억에서 6억짜리가 올라가면 6억에서 9억짜리가 올라가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위에 있는 아파트는 당연히 올라가죠. 그러면 6억에서 9억짜리가 올라가면
또 10억에서 15억짜리가 올라가요. 그러면 10억에서 15억짜리가 올라가면 15억 이상 아파트가 올라간다. 자, 요즘의 가격의 흐름은 그거예요, 그거. KB 부동산 자료에 의하면 서울 5분위 상위 20% 아파트, 이 아파트 평균 가격이 지난달 18억 8천만 원 정도, 자, 전월비에 비해서 1.9% 상승을 하였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이제 4분위, 1분위 이런 아파트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 가장 많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이 똘똘한 한 채가.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중저가 아파트가 고가 아파트로 올리고 고가 아파트가 최고가 아파트로 올려가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이 시점에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15억 이상 대출 규제를 하면 분명히 고가 아파트를 잡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안 그렇다. 자, 우리가 15억 이상 규제하면 집을 안 살 줄 알았죠? 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장에 돈 많은 사람이 너무 많았고 공급은 모자랐고 실수요는 많았다. 근데 이 15억 이상 고가 아파트가 제일 많이 올랐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대출 규제는 먹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서울의 중저가 아파트가 하방에서 고가 아파트 상승을 밀어 올리고 있다. 지금 현상으로 보면. 자, 그래서 7월에 고가 아파트 거래량 증가가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 비교인 것 같아요. 작년 비교. 7월에 고가 아파트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556건에서 936건으로 작년 기준으로 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고가 아파트가 거래량이 많으면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부의 부동산 대책 규제는 먹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먹히지 않았다. 시중에 돈 많은 사람이 너무 많다. 이제 그렇게 보셔야 돼요. 왜냐면 서울의 강남 아파트를 사러 전국에서 오잖아요. 전국에서 똘똘한 한 채를 사러 전국에서 오히려 몰려오는 현상, 몰려오게끔 규제가 만들어졌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요즘 패닉 바잉 30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분들이 30대가 얼마나 매입을 많이 했는지 보시죠. 서울 아파트 매입 건수가 지난해 1월에 1889건에서 올해 7월에 16,000 정도, 747%가 폭증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6, 7월에 엄청난 패닉바잉이 일어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중에 30대 이하 증가율이 1000%가 넘네요. 가장 높았으며, 그리고 40대 이하 증가율이 760%. 그러니까 40대, 30대가 이렇게 많이 샀다는, 20대, 30대가 이렇게 많이 샀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샀다. 패닉바잉을 한 거죠. 자, 30대는 주로 4억에서 6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했고 7월 기준으로 매입 건수가 가장 많았고 그 지역은 강서구, 노원구, 성북구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실거주가 강한 지역이잖아요.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30대, 20대는 말할 필요도 없고 30대 이 집 구매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이에요. 집 구매 다 새로 처음으로 집을 마련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대출을 받고 그냥 진짜 연끌해서 집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격에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나름대로의 정확한 판단을 못하고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학습 효과가 지금까지 올라갔는데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 같다. 자, 그러한 경험에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정부는 이제 그러지 말아라. 이제 앞으로 좋은 아파트를 분양해 줄 거니까 기다려라.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청약 시장을 보면 청약 가점으로 또 살 수가 없으니까 이 구축을 썩다리 아파트를 이렇게 사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30대 분들은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보기엔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4억대, 6억대, 이런 9억대 아파트가 이런 9억대 아파트는 이 가격의 변동성이 커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상승 사이클에서 하락 사이클로 전환을 하면 가격의 변동폭이 크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내년엔 예를 들어서 전세 가격 때문에 전세 가격이 또 올라가서 매매가를 끌어올릴 수 있어서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반반이다. 만약에 올라갔더라도 분명히 떨어질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떨어질 수는 있다. 그러니까 서두를 필요가 없는데 사실은 이렇게 시장의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제가 그래서 30대는 굳이 이 중저가 아파트를 서둘 필요는 없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항상 이야기하는 게 굳이 서두를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년에 올라가더라도 그 가격은
그 가격에서 떨어질 수는 있어요.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이런 아파트의 가격의 변동성은 분명히 커요. 하락을 하면 하락폭도 다른 아파트보다 훨씬 크다. 왜냐면 저는 이런 아파트에서 부동산 해봤으니까 잘 알죠. 분명히 하락을 하면 하락폭이 클 수밖에 없어요. 예, 강남 아파트하고는 틀린 거예요. 이 정부가 이제 그 공급 대책을 내놨는데, 이제 상기 신도시는 이제 지금 차곡차곡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잘 진행이 되고 있죠. 비교적 이제 토지 보상 정부가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어요. 3기 신도시에서는 분명히 속도를 내고 있어서 내년에 이제 사전 청약까지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 토지 보상도 안 나갔는데 사전 청약한다. 그거 지금 여당의 그 마인드로 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그래도 사전 청약을 받겠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겠지만, 자, 그만큼 정부 입장에서 정부가 초조한 거예요. 초조한 거. 또 30대가 올해 말 내년 초 봄 가을 내년에 또 패닉 바잉하면 집값이 폭등한다. 만약에 집값이 또 폭등하면 지금의 여당은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지지율이 급락할 수 있으니까 30대한테 계속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심의 유유지도 많이 내놓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벌써 삐그덕거리고 있는 거예요. 삐그덕거리고 있다. 자, 과천 그 청사부지도 사전청약 그 단지에서 빠졌어요. 거기는 이제 개발을 하면 금방 할 수 있는 지역인데, 과천 그 시민들의 반발로 거기도 지금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태릉 그 CC 골프장이죠. 거기도 벌써 그 주변에 주변에 사시는 아파트의 반대로 프랑카드 걸고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아니다. 자, 마포 DMC 부지도 거기도 또 난리가 아니에요. 데모하고 있죠, 지금. 자, 그런 거로서 볼 때는 그 공급 물량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공급이 안 되면, 실망한 매수자, 실망한 대기 매수자들이, 다시, 패닉바잉에 합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전반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굳이 도심 유유지를 이렇게 급히 발표할 필요가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 이 공급 대책을 내놔봤자 이게 내년에 공급되는 물량이 아니잖아요. 그죠? 정부 입장에서는 늦어도 내년 정도에 사전 청약으로 시장을 안정시켜야 된다 하고 내놓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시장에서 그 청약받을 수 없다면 그 물량은 별 의미가 없었어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서두를 필요가 없는데 그걸 내놓은 거예요. 정부가 얼마나 급했으면 차량기지, 자동차 검사소까지 그거 찾으라도 못 찾겠는데, 그런 부지까지 찾아내서 소규모 아파트를 짓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부가 급했으면 내놨겠냐 이거죠. 이게 지금 삐그덕거리고 있다라는 거, 삐그덕거리고 있다. 이게 오히려 또 불씨가 돼버렸어요, 제가 보기에.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를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실수라는 소제목인데, 제가 왜 지금 여당의 부동산 정책 중에 두 가지 실수가 있다면, 저는 두 가지 실수가 있다면, 첫째는 임대사업자였어요. 임대사업자에게 너무 많은 특혜를 주었어요. 그게 결정타였어요. 제가 보기엔 초반기의 실수였다면. 자, 그 임대사업자를 등록해 놓으니까 투자자들이 얼씨구나 좋구나 하고서 그냥 다주택자가 돼가지고, 그것도 대출 이빠이 받아가지고 다 장기 투자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시장의 매물을 조금 과대평가하면 한 4분의 1 내지 3분의 1이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가장 큰 실수다. 정부 입장에서는 아주 뼈아픈 실수예요. 뼈아픈 실수. 자, 그리고 두 번째 실수가 뭐냐면 임대차 보호 3법이에요. 이 임대차 보호 3법을 아주 애매한 시점에 적용을 해버렸어요. 이게 사실 차라리 오래 하지 말고 한 2년 후에 그리고 21년, 한 22년 정도의 어떤 유예 기간을 두고 했으면 괜찮았어요. 오히려. 사실 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차라리 지금 정부의 어떤 정치 이념이 있으니까 그걸 하고 싶었다 그러면 그걸 2년 뒤에 했어야 돼요. 왜냐면 지금부터 21년, 22년까지는 서울 수도권 아파트의 공급량이 가장 모자라는 시대에 이걸 시행을 해버리니까, 공급량이 모자라니까 전세 물량이 없는데, 그 전세 임대차 보호 3법을 하니까 사람들이 월세를 바꾸고, 그리고 다 시립주를 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다 시립주. 여기 세종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시립주고 있어요. 전세 들어갔던 사람들 다 나오고 다 시립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싼 가격에는 전세를 못 주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게 실수였다는 거예요. 이
이 임대차 보호 3법을 시행했던 시기가 문제였던 거예요. 이 정부는 이 두 가지 실수를 했다. 이 점이 뼈아픈 실수다.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만회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숙제가 남아 있는 거죠. 자, 정부가 만들어 놓은 이러한 규제들을 너무 믿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재산세, 보유세 인상. 뭐 이거면 당연히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지금 먹히는 게 지방시장에만 먹히고 있는 거예요. 지방시장에만. 서울에 있는 시장은 집값이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자, 물론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비싸게 나오잖아요. 싸게 안 나온다. 자, 그게 문제라는 거죠. 물론 이제 내년 6월 정도 가면 그 매물이 점점 더 나올 수는 있어요. 내년 6월 정도 되면. 자, 그런 효과가 이제 그때 가서 나타날 수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서울 수도권에서는 크게 먹히지 않고 있다. 자, 그리고 이런 문제를 그 다주택자들은 증여와 월세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증여와 월세. 자, 이제 다른 사람 자기 아들에게 증여한다든지 딸에게 증여한다든지 자 그래서 이제 분산을 시켜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월세를 받아서 그 재산세 보유세를 내겠다 이거예요. 가격이 어차피 올라가니까 그렇게 대응을 시장의 다주택자들은 대응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15억 이상 대출 규제는 뭐 전혀 먹히지 않았고 자 취득세 인상으로 투기 수요는 분명히 차단이 됐어요. 지방은 차단이 됐는데 제가 보니까 서울은 또 투기 수요가 아직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세의 갭이 워낙 작아지고 있으니까 그냥 취득세 4%, 8% 내고 먼 미래를 생각해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정부가 이 정권이 또 바뀔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정책이 바뀔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까짓거 8% 내고 들어가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기 수요 차단은 지방만 성공했다. 서울은 아직 모르겠다. 아직 뭐 성공을 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아직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투기 세력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 뭐 빌라 갭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지금 빌라 갭 투자들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다 투기 세력이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다주택자들은 그 공급이 모자라는 지역을 계속 공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강한 규제 정책에 의해서 어쨌든 시장이 왜곡이 돼가고 있어요. 분명히 왜곡이 되고 있다. 자, 그 왜곡의 그 정점, 그 슈퍼 괴물이 바로 똘똘한 한 채가 되는 거예요. 자, 시장의 다주택자들을 다 말라 죽이니까 결국은 똘똘한 한 채가 되니까 전국에 있는 그 돈 많은 유지들이 강남으로 다 몰려오고 강남의 주택을 하나 사고 고급 주택을 사고 그럼 그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또 기준가가 돼서 그 밑에 하위에 있는 아파트 가격을 또 올려버리고 그 밑에 가격을 또 올려버리고 그러면서 계속 악순환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규제는 그런 거예요. 규제는 그런 거다. 자, 규제는 그런 거예요. 자, 시장은 시장대로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자, 그런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개발 택지의 주민들이 너무 반발하고 있다. 자, 그리고 정부의 국정 과제 현황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 참 문제예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정부가 어떤 중심이 돼서 강하게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규제는 시장을 왜곡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가 초반에 너무 많은 초반에 결정적인 실수 2개를 했고 자 그리고 공급량은 모자라서 시장에서 계속 매물은 없어지고 그리고 전세 수요는 어차피 서울 수도권은 폭발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니까 심히 걱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가격이 지금 안정이 돼야 되는데 그 안정된 기미를 안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정부가 그 로드맵을 발표를 지금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전 청약이라든지 도심 유지의 고급 주택이라든지 도심 유지의 핵심 입지의 그 아파트 공급이라든지 자 그런 걸 홍보를 하라는 거예요. 홍보를 그냥 신문 기사에 나와서 신문 기사로
국토부 자료를 내놓지 말고 괜히 국토부 장관도 그 어디죠? 국회 나가서 뭐 한마디만 하면 그거 다 그 풍자 조롱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30대들 뭐 패닉바잉 하지 말아라. 뭐 국토부 장관 입장에서는 할 수도 있는 얘기죠. 분명히 할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그게 꼬투리가 돼서 또 그 언론에서 또 SNS에서 풍자와 조롱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방식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홍보, 네이버 광고의 홍보라든지, 아니면 다음 광고의 홍보라든지, 인터넷 홍보라든지, 아니면 방송으로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라는 거예요, 홍보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삼기 신도시, 뭐, 창릉 신도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스마트 시티로 기가 막히게 만든다고 그 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해외 그 건축가들이 그 계획을 해서, 그 신도시는, 뭐랄까, 기존 신도시와 다른 거예요. 스마트 시티라는 거는. 그 좋은 그 신도시를 만들면 그걸 홍보 영상으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기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도 저걸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청약 가점마다 틀리지만, 그렇게 해서 정부가 계속 공급을 할 테니까, 이 3기 신도시 이후에도 모자르면 계속 공급을 하겠다. 자, 그런 사인을 홍보를 하라는 거예요. 국정 홍보잖아요. 국정 홍보. 자, 그거로서 어떤 그 로드맵을 조금 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전 청약, 뭐, 날짜 정하고 아파트 정해봤자 그 의미 없어요. 왜냐면 그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잖아요. 벌써 한정돼 있잖아요. 청약 가점이 있으니까. 그리고 사전 청약 받는 분들은 제한돼 있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거기에 실거주하느냐, 그 지역에 거주하느냐 안 주느냐, 그것도 지금 논쟁거리가 있잖아요. 자,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떤 그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홍보 CM을 만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30대, 20대가 좋아하는 그 스타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딱 섭외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어떤 20대 패닉바잉을 할 수 있는 20, 30대에게 그 희망의 사인을 계속 주라 이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정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정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항상 얘기하지만, 이 중과세를 풀어줘야 돼요. 빨리 시장의 공급 물량이 풀어줘야 된다. 자, 그러면 시장이 잡힐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정부가 그 중과세를 포기하고 그걸 시장을 잡느냐, 아니면 정부의 이념대로 중과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어쩌면 폭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폭등할 수 있는 시장으로 가게 놔두느냐. 자, 폭등을 하게 되면 정부의 지지율은 급락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처방이 없어요. 자, 지금 정부 여당은 그러한 그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대책들을 지금 강구해야 돼요. 제가 객관적으로 보건데 시장은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정부에게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제 나름대로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